영상도 보고 싶고 게임도 하고 싶고 책도 읽어야 되는데 핸드폰 너무 작네. 태블릿이나 하나 살까?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은 갖고 있다. 유튜브,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를 보기 전까지. 안녕하세요. 김영수 기자. 이호길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최근에 애플에서 출시한 아이패드 신제품 두 가지를 들고 나왔는데요. 여러분들께 각각 제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할 제품은 아이패드 9세대. 그리고 아이패드 미니 6세대입니다. 저희는 직업상 회사에 있기보다는 여러 곳을 이동하면서 기사를 쓸 일이 많은데요. 그래서 항상 가방 속에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이 태블릿이라는 제품을 그렇게 크게 고려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저 역시도 노트북을 주로 사용하지만 태블릿을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두 가지 제품에 대해 용도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아이패드 미니 6세대를 직접 사용해 보면서 대중교통 타고 이동할 때 업체에서 보내주는 그런 자료들을 참고할 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이패드 9세대와 미니 6세대를 빌려서 일주일 정도 사용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30대 직장인 입장에서 아이패드 9세대, 아이패드 미니 6세대를 써보면서 알게 된 장단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보실까요? This is the new iPad. 아이패드 9세대는 와이파이 모델 기준 64GB가 449,000원, 256GB가 639,000원입니다. 그리고 셀룰러 모델의 경우에는 각각의 가격에서 17만원을 더 내시면 됩니다. 네, 아이패드 미니 6세대 같은 경우는 앞에 소개해드린 아이패드 9세대보다 조금 더 가격이 비싼데요. 와이파이 모델 기준으로 봤을 때 저장 용량 64GB 모델 같은 경우는 649,000원, 그리고 그것보다 높은 256GB는 839,000원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제품을 셀룰러 모델로 봤을 때 한 19만원 정도 더 높은 가격이 형성됐습니다. 아이패드 9세대의 스펙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A13 바이오닉 칩이 탑재가 됐습니다. 사실 그 A13 바이오닉 칩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타블릿보다는 훨씬 이렇게 성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지만 사실 더 발전된 모델이 있기 때문에 아쉬운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적인 면을 고려해 본다면 그래도 괜찮다는 그런 평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카메라인데요. 후면 카메라가 800만 화소, 전면 카메라는 1200만 화소가 탑재가 됐습니다. 이 전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전작이 120만 화소였으니까 무려 10배나 성능이 좋아진 건데요. 이 코로나19 이후에 재택근무라든가 화상회의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전면 카메라 스펙을 훨씬 높였지 않았나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배터리 같은 경우는 8557mAh로 전작과 동일합니다. 네, 이어서 아이패드 미니 6세대의 스펙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패드 미니 6세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출시됐던 아이폰 13 시리즈와 동일한 A15 바이오닉 칩이 탑재됐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P3 와이드 컬러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또 카메라 같은 경우는 후면과 전면이 동일하게 1200만 화소 카메라가 탑재가 됐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전작과 동일한 5124mAh 저장 용량이 탑재가 됐습니다. 근데 이런 전체적인 스펙을 봤을 때 작은 기기에 휴대성도 갖췄고 그리고 이런 좀 성능이 개선된 측면이 있어가지고 전작보다 이런 고성능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수요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 아이패드 9세대 같은 경우는요. 먼저 디자인이나 폼팩터 같은 경우는 전작인 8세대와 큰 차이 없이 거의 동일하게 출시가 됐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하단부에 아이패드 제품 중에서는 유일하게 홈 버튼이 달려 있고요. 디스플레이 같은 거는 10.2형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아이패드 9세대 제품 같은 경우는 라미네이팅 처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제품들이 라미네이팅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제품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약간 좀 툭 튀어나와 있는 그런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밑에 부분을 보시면 두 개의 듀얼 스피커가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 밑에만 달렸기 때문에 모노 스피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3.5mm 이어폰 단자가 붙어 있고요. 또 다른 특징으로는 스마트 커넥터가 이번에 함께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커넥터에는 스마트 키보드가 달려있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타이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그 충전 케이블 같은 경우는 라이트닝 케이블이 적용이 됐습니다. 사실 그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이제 점점 C타입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번에는 라이트닝 케이블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호환성이 떨어져서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색상 같은 경우는 실버 그리고 스페이스 그레이 이 두 가지 모델이 나왔고요. 무게는 와이파이 모델은 487g이고요. 셀룰러 모델은 498g입니다. 전작 모델들과 디자인 부분에서 큰 차이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 무난하다 이렇게 평가를 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게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아이패드 미니 6세대의 디자인을 살펴볼 텐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아이패드 9세대와 좀 디자인적에서 차이가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먼저 보면 전면에 홈 버튼이 사라졌습니다. 홈 버튼이 사라지고 위에 이제 전원 버튼에 지문 인식이 탑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8.3인치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됐고요. 전면이 아이패드 9세대와는 달리 라미네이팅 처리가 돼서 조금 더 단단하고 안정적인 느낌이 드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스피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디스플레이 하단과 상단에 보시면 각각 2개씩 총 4개의 스피커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로로 영상을 시청하실 때 좌우 총 4개의 스피커에서 사운드가 출력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입체감 있는 풍부한 그 사운드를 체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스마트 커넥터는 없지만 자석식 커넥터가 존재하고요. 아래 충전 단자를 보시면 C타입이 적용이 됐는데요. 기존에 라이트닝 케이블에 적용하던 거에서 이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색상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 그레이, 핑크, 퍼플, 스타라이트 총 4종이 출시가 됐고요. 그리고 무게 같은 경우는 와이파이 모델이 293g, 그리고 셀룰러 모델은 4g 더한 297g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뭐 두 가지 모델 다 200g 후반대 무게긴 하지만 앞에 소개해드린 아이패드 9세대와 비교하면 한 절반 정도 무게라서 상당히 휴대성이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 아이패드 9세대 그리고 미니 6세대를 각각 일주일 정도 사용해 보면서 실제로 느꼈던 그런 특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이패드 9세대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에 트루톤이 적용이 됐습니다. 이 전작과는 달라진 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 이 트루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큰 차이가 아니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직접 사용을 해보니까 확실히 눈의 피로감이 덜하다 그런 느낌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애플 펜슬 같은 경우는 1세대 애플 펜슬이 적용이 됐고요. 셀룰러 모델은 5G가 아니라 LTE만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 특징으로는 바로 이 스마트 커넥터 부분인데요. 이 스마트 커넥터를 연결을 하면은 이 스마트 키보드를 쉽게 이용을 해서 타이핑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이패드 미니 6세대 같은 경우도 트루톤이 역시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와이드 컬러 디스플레이 P3가 적용이 됐는데 sRGB보다 25% 정도 더 넓은 사격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시청하실 때 조금 더 높은 영상 시청감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아이패드 9세대 같은 경우는 애플 펜슬 1세대를 지원한다고 소개해드렸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2세대 애플 펜슬 모델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룰러 모델 같은 경우는 LTE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이 5G 통신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아쉬운 점이긴 하지만 스마트 커넥터가 지원이 되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뭐 키보드를 사용하시고 싶을 때 블루투스 스피커를 호환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일주일 동안 직접 회사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경험을 토대로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아이패드 9세대의 큰 장점으로 가성비를 꼽고 싶은데요. 이 아이패드 9세대는 작년에 출시된 에어 4세대 그리고 이번에 함께 나온 미니 6세대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합니다. 그리고 또 이 아이패드 9세대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해 드렸지만 A13 바이오닉 칩이 탑재가 됐고요. 애플 측은 이 A13 바이오닉 탑재로 이전 세대보다 성능이 약 20% 정도 향상이 됐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써보니까 뭐 영상 시청이라든가 게임 같은 거를 즐기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고요. 그냥 간단한 용도로 활용을 하시려면은 그래도 꽤 합리적인 가격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설명해드릴 부분은 카메라 부분입니다. 카메라에서는 이 센터 스테이지 기능이 새롭게 추가가 됐는데요. 이 기능은 이제 영상 촬영을 할 때 내가 움직여도 이 카메라가 자동으로 나를 따라오는 그런 기능입니다. 요새 재택근무로 화상회의 같은 거 많이 하실 텐데 그럴 때는 이제 계속 카메라가 나를 쫓아오다 보니까 오히려 몸을 좀 안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용하셨을 때 좀 감안을 하시면 좋겠고요. 확실히 이 카메라 화소가 전면 카메라는 전작에 비해서 10배 정도 좋아졌기 때문에 카메라 성능이 훨씬 더 개선이 된 거는 맞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새로운 모델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성비가 좋은 모델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때는 큰 불편함이 없지만 전문적인 작업을 할 때는 조금 한계가 있다.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도 직업상 그 기본적인 문서 작업 정도만 했었기 때문에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는데요. 디자인을 하신다거나 설계를 하신다거나 이런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아이패드 프로라든가 그런 좀 더 고사양 모델을 사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는 스피커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밑에 듀얼 스피커가 달려 있는데 이게 그렇게 음질이 좋지가 않아서 이 부분이 많이 아쉽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좀 둔감한 편이어서 그런 부분을 크게 느끼지 못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민감하신 분들은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이패드 미니 6세대를 제가 직접 사용하면서 느꼈던 장단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점 같은 경우는 아이패드 미니 모델의 최대 장점인데 휴대성이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제가 실제 뭐 이동할 경우가 많은데 제가 주로 노트북을 왼손에 이렇게 끼고 다니거든요. 휴대성이 뛰어난 그램을 사용하긴 하지만 무게가 좀 부담이 될 때가 있어서 그때 이 대여하는 기간 동안 아이패드 미니 6세대를 대신 들고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다녀보면서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뭐 여기 국회를 들어간다거나 뭐 아니면 기자간담회 곳곳을 다닐 때 실제 뭐 노트북 못지않은 그런 활용성 있는 아이패드 미니 모델이다 보니까 좀 더 가볍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 집에서 제가 주로 영상을 많이 시청하는데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4개의 스피커가 달려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집에서 뭐 침대나 아니면 옆에 벽에 기대 놓고 디즈니 플러스나 아니면 넷플릭스나 뭐 여러 가지 국내 OTT를 다 이용해서 영상을 볼 때 이 스피커의 효능이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언제부터인지 그대를 보며 운명이라고 느꼈던 걸까. 밤하늘의 별이 빛난 것처럼. 여러분들께서도 뭐 이용하실 때 이 부분은 확실히 체감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애플에서도 많이 강조를 하지만 실제 전작하고 큰 차이 중 하나가 성능이 개선이 됐다는 점인데요. 지금 뭐 출시된 아이폰 13 시리즈에 탑재된 A15 바이오닉 칩 같은 경우가 이번에 아이패드 미니 6세대에 탑재가 돼서 기존에는 아이패드 미니라고 하면 뭔가 간단한 문서 작업을 하는 그런 뭔가 휴대성만 뛰어난 그런 제품이라고 인식이 됐는데 칩의 성능이 개선되면서 좀 더 그 단순히 뭐 문서 열람용이 아닌 뭔가 간단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뭐 디자인 같은 그런 전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도 충분히 뛰어난 제품이 됐다고 느껴졌습니다. 실제 뭐 제가 디자인 작업을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 가지고 가장 이 성능을 어떻게 하면 체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다가 게임을 플레이를 해봤는데 그 고사양 게임을 플레이 해봤는데도 뭐 전혀 끊김 같은 그런 이슈가 없었던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단점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도 뭐 여기 기사나 뭐 여러 영상 통해서 확인하셨겠지만 젤리 스크롤이 발생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 구매하실 때 엄청 중요한 크리티컬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저도 걱정을 하고 주의 있게 한번 살펴봤는데 느리게 화면을 스크롤을 할 때 좌우가 조금 꿀렁꿀렁 거리는 그런 효과가 실제 있긴 했습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 제가 좀 둔감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 꿀렁임이 조금 엄청 불편하다? 이 정도 느낌은 아니었어가지고 여러분들께서도 실제 한번 매장이나 뭐 가보셔가지고 사용을 해보신 다음에 구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아이패드 미니를 보면서 좀 아쉽다라고 느꼈던 점 하나가 64GB 모델 하나랑 그 다음 256GB 모델 하나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만 출시가 됐습니다. 중간에 128GB 모델이 없어진 셈이죠. 가격은 차이가 꽤 나는데 사실상 뭐 여러 가지 오래 사용하는 걸 감안하다 보면 64보다는 256GB를 선택하실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와이파이 모델 같은 기준으로 839,000원이고 셀룰러 기준으로 하면 19만원 더한 100만원이 넘어가는 금액이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아이패드 미니 모델이 단순히 좀 가볍게 구매할 수 있는 서브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을 넘어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성능이 개선돼서 게임 플레이도 아까 무리 없이 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리긴 했지만 실제 좀 그렇게 그리 길지 않은 시간에 플레이했음에도 발열이 발생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게임 플레이 같은 경우는 성능이 개선이 돼서 조금 더
뛰어나게 플레이를 할 수는 있지만 사실상 이 아이패드 미니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조금 더 게임이 잘 되냐 안 되냐 이거 가지고 구매 결정을 내리시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델이 어쨌든 두 가지 종류로만 출시가 됐고 가격도 전반적으로 인상이 된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한다면 이 아이패드 미니 6세대 같은 경우 포지션이 조금 더 애매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서브용으로 구매하기도 부담스럽고 내가 패드 첫 제품으로 이 미니 모델을 구매를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비슷한 가격대에 좋은 제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이번 미니 6세대 같은 경우 포지션이 많이 애매해졌다라는 게 제 전반적인 평가였습니다. 네, 저는 아직 그 기자 생활을 한 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이 짧은 기간 아이패드 9세대를 써보면서 노트북이라는 그 제품 위에 이 태블릿이라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구나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일단 이 애플 펜슬이 있기 때문에 뭐 가볍게 필기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아이패드 9세대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 스마트 커넥터, 이 스마트 키보드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간단한 문서 작업 같은 경우도 비교적 용이하게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태블릿 PC로 전문적인 작업을 할 거다라는 분들은 조금 고려를 더 해보셔야겠지만 간단한 문서 작업이나 영상 시청 용도로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 아이패드 9세대 모델을 한번 고려해 보셔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패드 미니 6세대 같은 경우는 뭐 거듭 강조드리지만 이 작고 좀 가볍고 하다 보니까 휴대성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휴대성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구매가 당기실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이패드 미니 6세대 이게 뭐 스피커는 좋지만 집에서 영상을 뭐 디즈니 플러스나 넷플릭스나 뭐 여러 가지 OTT 이용해서 영상을 보실 때 생각보다 화면이 작아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꼭 매장에 가셔서 실제 화면 크기를 비교하신 다음에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능 같은 경우도 A15 바이오닉 칩이 탑재가 됐지만 이거 뭐 게임할 때 그리고 전문 디자인 작업을 수행할 때 제외하고는 큰 차이점은 솔직히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구매할 때 이 패드로 어떤 걸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활용을 할지 내가 단순히 문서를 읽어볼지 그래픽 작업을 할지 뭐 영상을 시청을 할지 소비 패턴이 어떨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 다음에 구매를 결정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아이패드 9세대와 아이패드 미니 6세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사실 여러분들께서 태블릿을 구매하실 때 한 번에 가장 좋은 걸로 구매하시는 경향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린 영상 참고해봤을 때 그 외에도 다양한 선택폭이 있다는 걸 좀 더 참고하시고 구매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제품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용수 기자, 이호길 기자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